오해영이란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아니, 또 오해영을 안 봤어요? 진짜 인생 헛살았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거기 여주가 이름이 오해영이야. 근데 그 여주는 찐따야. 너드녀야, 너드녀. 근데 어느 날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주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드라마가 시작해. 근데 심지어 어떻게 통보받냐면 네가 밥 먹는 게 더 이상 꼴보기가 싫다는 말을 들으면서 차여. 결혼 전날에 심지어. 그래서 여자의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폐인처럼 살아요, 며칠 동안. 근데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사는데 부모님한테는 차마 자존심 상해서 차였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자기가 찼다 그래. 근데 엄마 입장에선 결혼 전날에 예비신랑을 차니까 미친년 같잖아. 그래서 엄마가 딸이 차인 것도 모르고 때려, 딸을. 미친년아 막 이러면서 막. 딸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 차였는데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나를 때리니까. 그래서 애가 며칠 동안 술만 퍼먹고 막 폐인처럼 지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지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쳐울고 있냐. 출근이나 해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며칠 동안 폐인으로 지내다가 엄마랑 아빠가 모질이년 내쫓자고 해가지고 집에서 내쫓자. 그래서 여주가 회사 근처에 집을 이렇게 새로 얻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책상을 이렇게 밀었는데 벽이 뚫림.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그 집이 하나인데 옆에다 벽으로 막아놓은 거를 옆에다 세를 준 거야. 월세를 2배로 굴리려고. 가벽을 쳐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여주가 짐 정리를 하다가 벽이 뚫려서 완전 개 당황을 해.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옆집 남자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옆집 남자가 남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랑은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이것부터 설명해야 돼. 그 남자 주인공의 정체가 뭐냐면 이게 더 충격이야. 남자 주인공한텐 오래된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인의 이름도 오해영이야. 동명이인이야. 여주랑 동명이인이랑. 근데 그 남자 주인공도 그 동명이인의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어. 근데 결혼식 당일날 여자가 잠수를 탄 거야.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사라졌으니까 완전 초토화가 돼요. 그 집안이랑 막 주변 지인들이랑 다 초토화가 돼. 그랬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오해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근데 당연히 그 자기의 여자친구는 아니었죠. 왜 그렇게 오해를 했냐? 그 여자 주인공인 오해영이랑 동명이인의 오해영이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심지어 같은 반. 땡땡여고 같은 반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여자 주인공한테는 PTSD가 있었어. 뭐냐면 자기는 히키코모리의 찐따 같은 성향인데 그 동명이인의 여주는 완전 초초 인싸에다가 얼굴도 개 이쁜 미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 때부터 걔랑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비교를 오지게 당하면서 살아왔던 애야. 그래서 여주는 그 다른 오해영을 싫어해. 어찌됐든 남주가 몇 년 후에 자기를 차고 잠수를 한 오해영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는 안 된다. 나는 억울해서 못 산다 해서 그 오해영의 결혼식을 파토내자 해가지고 그 오해영의 남편이 될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인 회장님이랑 뭐 사업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걸 알아내.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저 사람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혜영이의 남편이 될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뭐 사기꾼으로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구속될 상태까지 가버린 거야. 남편 될 사람 입장에선 내일이 당장 결혼식인데 자기가 내일 당장 결혼식장에서 구속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차마 막 사업적으로 연관돼서 망해서 지금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여자 주인공한테 못하는 거야. 남자 주인공. 자기의 뭐 자존심도 있었겠지? 그래서 네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다는 말로 여자 주인공을 찬 거야. 이 정도의 발언이 아니면 여자애가 납득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여자애를 찬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결혼할 뻔한 여자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멀쩡한 여자 오해영의 인생을 망친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남자 주인공이 이미 망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몇 달 후에. 야, 사실 그 오해영이 아니었대 해가지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해영이 어떻게 있나 보러 갔는데 이미 걔는 폐인이 돼가지고 술을 처먹고 막 그러다가 그 남자 주인공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돼요. 나는 결혼식 전날에 차여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걔는 자기 결혼을 망친 애가 자기가 지금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남자인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잖아. 이미 사고를 쳤는데 걷다 대고 그 결혼 망친 사람이 저예요. 사실 당신 동창이랑 오해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고민 상담을 들어주게 돼. 그래서 둘이 그래서 알게 되거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쫓겨났다 했잖아. 그래서 가벽이 설치된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가벽을 뚫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남자 주인공인 거야. 자기 고민 상담 들어줬던 남자. 근데 혜영이 입장에선 이 남자가 자기랑 원래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니까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쪽팔린 자기가 차인 사연을 다 말을 한 건데 결국 혜영이 입장에서도 얘랑 보기가 껄끄러운 사이인 거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차였는지 다 알게 된 남자랑 옆집에 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너무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얘를 곁에서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뭐 보증금인가 월세까지 내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막 그런 부탁을 해.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기분이 확 나쁜 거야. 아니 나도 안 그래도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이었는데 무슨 절대로 같이 붙어있기 싫은 사람 마냥 월세까지 대신 내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삔또가 상한 거야, 여자 주인공. 그래서 아니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그쪽이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야. 오기가 생겨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둘 사이에 썸씽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여자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에 진짜 그 오해영 있죠. 남자 주인공을 찬 오해영, 잠수를 탄 그 여자 오해영이 그 회사로 오게 된 거야. 근데 여자 주인공은 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야. 왜냐면 고등학교 때 PTSD가 떠오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오자마자 이름이 똑같으니까 또 비교를 당하는 거야. 저 오해영은 막 이쁘고 일도 잘하는데 이 오해영은 막 이러면서 비교를 또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자 주인공의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집을 나가냐 마냐 그 일로 연락을 했어. 에릭한테 연락을 했는데 남주의 동생이 남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에 오해영이라는 이름이 뜬 걸 보고 그 오해영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아서 쌍욕을 박은 거야. 그 사람이 아는데 에릭이 뭐 사과의 의미로 저녁을 산다 했나? 중간에 메시지가 꼬였어. 저녁을 먹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오해영이 잘못 봤나? 막 이래가지고 저녁 먹기로 한 장소에 오해영 2명이 나타난 거야. 진짜 오해영이 에릭을 붙잡으려고 온 거거든, 한국으로. 에릭은 거기서 네가 제정신이 박힌 애면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여주 오해영 앞에서 싸워요. 그래서 여주가 눈치를 깐 거야.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저 여자구나 라고 눈치를 깐 거야. 그리고 지금 사이가 안 좋구나. 그래서 얘는 남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존감을 채우고, 왜냐면 맨날 오해영이랑 비교당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는 자존감을 채우고 너는 복수를 해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귀는 척을 하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에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 왜냐면 얘를 망친 사람이 자기인데 애인 행세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미친놈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 싫다 막 이러는데 막무가내로 회식 자리에서 뭐 우연히 만나는데 걔가 막 사귀는 척하면서 막 자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가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쳐요. 이래가지고 다른 오해영이 쟤네 둘이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그런 행세를 하다가 둘이 진짜 썸을 타게 되는 거야.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발단 전개에 위기 절정이 오잖아. 위기가 온 거야. 위기가 아마 둘이 사귀는 게 위기겠죠? 둘한테 서로의 마음이 있다는 게? 절정 단계가 뭐냐? 당연히 그거겠지. 오해영이 자기 결혼을 망친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아냐? 그것도 충격적이야. 그 결혼할 뻔한 했던 남자가 구치소에서 나와서 오해영을 찾아가요. 자기 사실은 너 아직도 좋아한다. 근데 그때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가 당장 구치소에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너한테 헤어지자 한 거다. 난 아직도 널 좋아한다 해서 찾아가. 근데 이제 혜영이는 용납이 안 돼. 왜냐면 사실대로 말했으면 될 거를 나도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사실대로 말했으면 기다려줬을 텐데 아니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던지.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로 헤어지자고 하냐. 나는 그것 때문에 몇 달이나 힘들었다. 이래가지고 안 만난다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잘해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잘해보려고 막 하다가 근데 혜영이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이미 에릭한테 마음이 가 있어. 그래서 에릭이랑 만나는데 남편 될 뻔했던 사람이 혜영이를 만나러 가다가 에릭이랑 있는 걸 보는데 에릭이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한 남자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걔가 혜영이한테 말을 해요. 나 사업 고의로 망친 놈이 저놈이다. 그래서 혜영이가 그때서야 모든 걸 알게 돼. 그래서 결혼은 결국 파토가 난 게 저 남자 때문이고 그럼 저 남자가 왜 그랬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오해영이랑 그러니까 이름을 착각해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고 PTSD가 2배로 몰려오는 거야. 걔랑 비교질 당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이제는 이름까지 착각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거잖아. 그 오해영 때문에. 그래서 충격이 2배, 3배, 100배가 돼. 둘의 관계는 끝이 나죠. 근데 이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미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무 잘라내듯이 잘라내겠습니까? 서로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 끌림은. 그래서 막 둘이 막 아파. 상사병에 걸렸어. 막 아파. 그래서 또 운명적으로 또 병원에 링거를 맞으러 갔는데 같은 병원에서 만나. 그래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미친놈들이라 그러고요. 아니 근데 그 드라마에 유일하게 개연성 없는 건 소현진 얼굴을 가지고 찐따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개 이쁜데. 인생에서 본 드라마 중에 오해영은 몇 점이냐? 10점 만점에 7점? 10점 만점에 7점? 그 정도? 10점 만점에 10점인 드라마는 있습니다. 그 썰은 나중에 풀게요.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